자,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고했다시피 선생님이 오늘은 파수꾼, 희곡 파수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게 됐어요. 자, 이 영상 보면서 본문 같이 공부하고 요걸 토대로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 파수꾼 희곡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일단 여러분이 보는 교과서랑 좀 다르게 이 교사용 교과서를 가지고 오늘은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필기 같이 하면서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파수꾼은 1970년대 를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때 당시의 정치 상황을 풍자한 작품이고요. 이때 정치 상황이 어땠느냐라고 봤을 때 이때는 유신체제, 군사 독재 정권일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박정희 정권 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였고 이런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국민을 많이 통제하고 억압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지배 이념을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을 거예요. 이 파수꾼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상징하는지를 우리 간략하게 봤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이강백의 파수꾼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일단 제재 안내부터 보면요. 이 희곡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때를 위협으로 조장을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촌장,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다 결국 권력에 굴복하게 되는 파수꾼 다의 갈등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권력의 위선과 진실이 왜곡되는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풍자한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이다시피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을 우의적,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의적은 빗대어서 돌려서 표현하는 거, 다른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는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체제 유지를 위해 가상의 적이 여기서 누구예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이리떼겠죠. 그래서 이 이리떼를 만들어서 위협하는 권력자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어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제재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놨어요. 첫 번째, 이 망루 위에서 이리떼가 있다고 소리치는 파수꾼 가, 그리고 이리떼가 있다고 소리치면 그걸 듣고 아래에서 양철북을 치는 파수꾼 나. 이 두 사람은 진실에 무관심하고요. 권력에 순종하고요.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 이 권력자의 하수인이에요. 즉 비판의식이 없는 권력자의 하수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비판의식이 없는 권력자의 하수인이다. 자, 반면에 파수꾼 다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밝히려고 매우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리때가 없다는 걸 알고 흰구름뿐이라고 외치기도 하는데 결국엔 권력에 굴복하게 되면서 양철북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나약한 지식인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 마을 촌장 같은 경우엔 마을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없는 이리떼를 이야기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죠. 그래서 이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우리 권력자이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자에게 통제당하고 이렇게 위협당하고 진실을 모른 채 위선적인 권력에 속고 살아온 민중들, 즉 국민들을 이 희곡에서는 마을 사람들로 상징하고 있다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요걸 토대로 오늘은 지문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73페이지 먼저 봅시다. 173페이지는요, 여러분, 발달과 전개 부분이 먼저 나와 있어요. 발달 부분에서는 이 파수꾼 다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전개 부분에서는 이 파수꾼 다라는 아이가 망루 위에 올라가게 됐고 황야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이때 이리때가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 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촌장에게 알리려는 편지를 쓰고 이 운반인이 마을로 가는 도중에 이 진실을 알게 되어서 마을 사람에게 알린다라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절정부터의 이야기예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절정 부분의 내용을 봅시다. 자, 처음에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설자는 이 극 중에서 1인 1역할이 아닌 1인 2역할을 맡게 됩니다. 해설자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극문학의 특징 중 하나라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하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라고 하면서 묘사를 먼저 하죠. 자, 요런 묘사를 봤을 때 촌장의 겉모습과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촌장은 어떤 사람 같아 보여요? 자, 그냥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온화하고 예의가 발라서 신뢰감을 주는 사람 같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 내용을 알다시피 신뢰감 주는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이 모습과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래에서부터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 극문학 특징인 두 번째 대사들이 나와요. 한 명 한 명의 대사들이 있는 것도 극문학의 특징이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촌장이 나에게 왔어요. 자, 촌장이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막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자, 이 이야기를 미루어 볼 때 촌장 또한 어린 시절에는 이리떼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죠. 자,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 안엔 뭐가 있다고요? 진실이 담겨 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진실이 담긴 편지를 보고 촌장이 파수꾼 달을 만나러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나와 촌장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촌장은 나를 좀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해 오다 보니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요 문장을 보면 일단 덫이라는 건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설치된 도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도구가 있어야 이리가 진짜 잡히는 거고 이 이리가 있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덫 또한 권력을 유지 위해 일부러 설치된 도구고요. 우리 이리는 알다시피 실제 이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이 당시의 지배 이념, 공포정치의 수단 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없는 1위를 찾으러 갑니다. 이 드디어 잡는군요 라는 걸 통해 이 촌장에 대한 강력한 나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파수꾼 나는 퇴장한다 라고 또 나와 있어요. 자,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서부터 촌장과 파수꾼 다의 갈등이 주를 이루는 대화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촌장이 계속 다를 회유 설득하기 위해 굉장한 말을 많이 해요. 이때의 촌장의 말하기 방법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봅시다. 자, 촌장은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네, 촌장님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때 촌장이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얘는 편지를 써서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에 대한 불쾌한 마음, 이 다에 대한 좀 못마땅함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반어법이 쓰인 거고 실제로는 고맙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구나.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이거는 파수꾼 다가 직접 본 것이고 진실에 해당한 것이죠. 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에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혼자만을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라고 하면서 이 밑에 부분이 다 지금 좀 촌장의 못마땅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때 첫 번째,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파수꾼 달을 회유하기 위해 겁을 주려는 의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 편으로 회유하기 위해 지금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지금 회유하는 말하기 방법이 첫 번째 나오게 돼요. 자, 그랬더니 다가 왜 도끼를 들고 와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촌장이 망로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겁을 주려는 의도 두 번째 말이 나타납니다. 자,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딸기가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다라고 제공할 대가를 언급하며 회유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이 딸기라는 건 자신과 같은 편이 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우회적인 표현이고요. 이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있는 잘 익은 딸기이기 때문에 이 팻말은 거짓 면문, 즉 실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 잘 익은 딸기는 권력자들이 누리는 특권으로요. 권력을 쫓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 어떻게 보면 부당한 이익이 되겠죠. 부당한 이익. 이 권력자가 됐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익들을 너도 함께 받아볼래? 라고 지금 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아래로 한번 다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다는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촌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 볼 때 이미 촌장은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리떼는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마을을 통제하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알 수 있겠네요. 자, 옆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파수꾼 다가 왜 마을 사람들에게 숨겼죠?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를 봤을 때도 우리 1970년대에 독재와 위선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다 라는 걸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다가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때가 몰려온다 라는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 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다의 말을 통해서 질서와 안정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고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이 1970년대 현실에 대한 비판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촌장이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니? 라고 하면서 촌장이 거짓말을 한 목적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 목적이 사람들이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된 목적 두 번째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서를 만든 거야 라고 하는 목적들이 나오죠. 자, 그게 뭔지 알기나 하니 넌 모를 거야. 너는 그 질서는 말을 지켜주는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질서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 다시 보면은 자신의 거짓말이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언급하면서 회유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촌장이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회유하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촌장은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된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이리떼를 감시하는 파수꾼의 일을 희생이라고 좀 추켜 세우면서 상대를 회유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파수꾼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거짓이 매우 유용하다라는 거짓의 유용성을 부각합니다.
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며 주기를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자신의 권력이 다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돌려하고 있는 거예요. 저 파스쿠는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는 거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라고 얘기하면서 파스쿠는 다가 진실을 밝힐 경우 생길 위험을 언급하고요. 예상되는 상황을 과장하면서 회유를 해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는 다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보면 촌장이 이제까지 이리때가 나타났다고 한 거짓말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본 거예요. 사람들을 단결하게 하고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래서 다는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사실 이게 진짜죠.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이게 밝히려는 진실에 대한 가치이고요. 자유에 대한 가치였어요. 자,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의 의지가 여기서 보여요. 자,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로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라고 하면서 파스쿤 다는 촌장의 회유와 위협에도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꺾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랬더니 촌장이 뭐라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라고 괄호가 나오죠. 자, 우리 이 괄호에 대한 내용 배웠어요. 얘 또한 극문학의 특징이었어요. 극문학의 특징 세 번째. 이런 걸 우리가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표정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근데 잠시 동안 침묵을 시킨 후에 웃으며 라는 모습을 통해서 침착한 대응을 하고 있는 촌장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하지만 교활하고 노련한 촌장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어요.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국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라고 하면서 파스쿤 다를 설득하기 위해 거짓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척해요.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사실 이건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회유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척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활한 성격이 여기서 엿보이죠. 자, 그랬더니 다가 순순히 이걸 좀 믿는 느낌이에요.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라고 하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파스쿤 다의 의지가 한 번 더 나타나요. 그랬더니 촌장이 그래 외치마 라고 하면서 파스쿤 다를 설득하기 위한 거짓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외친다는 것도 사실은 진짜 외치려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촌장의 대답을 들은 다가 이젠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촌장이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것만 가지고 말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때가 더 좋은 건 아닌지 몰라 라고 하면서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음흉한 성격의 촌장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얘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촌장의 의도를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가 뭘 망설이시는 거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날름 나왔다가 들어가요. 자, 이런 모습 어떤가요? 뭔가 온화한 얼굴인데 혀가 날름 나왔다? 혀가 약간 날름 나왔다는 건 약간 좀 교활한 뱀과 같은 걸 보이죠?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교활한 모습이 여기 지시문에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 하잖니? 막루를 부순 다음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도 하겠지. 아마 날 죽이려고도 덤빌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파수꾼다의 동정심을 자극하며 한 번 더 회유를 하죠. 자, 얘도 회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심을 자극하며 회유하는 말하기 방식이 나타나요. 자,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진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라고 하면서 살인이 벌어질 것을 확신하여 말함으로써 파수꾼 다가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죠. 그래서 얘 또한 살인이 벌어질 것임이라는 위협을 하고 상황을 과장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자,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또 말투를 바꾸며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라고 하면서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고 묘사하며 상대의 불안과 동정심을 자극하죠. 얘 또한 회유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지금 계속해서 촌장이 다를 설득하고 회유하기 위해 말을 더 크게 하고요. 과장하게 하고요. 공포심을 유발을 하죠. 그래서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동정심을 자극하면서 회유하게 되는 거예요. 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라고 했더니 이제 다가 조금씩 그 회유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가 아니에요 그건 이라고 하면서 촌장의 계략에 걸려든 파수꾼 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촌장의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성격을 봤을 때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행동 그리고 파수꾼다에게 겁을 주는 행동들을 통해 우리가 좀 교활하고 위선적인 촌장의 모습, 이게 이 당시에 권력자의 모습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는지 그걸 알려줘야 돼.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설명할 것처럼 말하면서 파수꾼 다를 설득하죠. 이 또한 아마 얘들아 뭐일 거예요? 다 거짓말일 거예요. 진실을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다가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서 또다시 촌장의 말을 믿어요. 말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사람들은 또다시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이라고 하면서 좀 은밀한 목소리로 내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서 파수꾼 다가 본 진실의 가치를 폄하해요. 즉 사람들에게 내일 흰구름만 있어요 라고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흰구름이 아니라는 거지. 어제 본 흰구름만 있고 그게 과연 내일도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진실의 가치를 폄하합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 다가 그래서 오늘 외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촌장이 다시 한번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파수꾼 다의 의도를 일부러 왜곡을 합니다. 되게 교활한 성격이 여기서 나와요.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려는 이런 의도를 일부러 왜곡하면서 판단력을 좀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랬더니 다가 이제 완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황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모습이 이제부터 나타납니다. 춘장이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일부러 너가 하는 말 믿고 있다면 내일까지 기다려서 말해. 라고 회유합니다. 괴로워하는 파수꾼 달을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고 외칠 테니 라고 얘기하면서 파수꾼 달을 회유하기 위해 거짓으로 제안하는 타협안을 냅니다. 그래서 다가 꼭 약속하시는 거죠? 라고 하면서 이제 계략에 속고만 파수꾼 다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럼 이 모습에서 파수꾼 다가 왜 도대체 괴로워한 걸까? 라고 보면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리려는 의지와 진실을 알렸을 때 춘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파수꾼 다와 춘장은 진실을 밝힐 것인지에 두고 대립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 약속한다는 거짓 약속에 이런 다의 춘장의 회유에 넘어가게 되는 파수꾼 다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이제 하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갈등이 과연 해결되는지 해결되지 않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파수꾼 나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또 허치였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 통해 자, 파수꾼 나의 경우엔 파수꾼 나는 촌장의 말을 의심 없이 맹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있지도 않는 일인데 교활하다고도 얘기하고 친 것 같아 보여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파수꾼 나는 의심 없이 그냥 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땐 춘장이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라고 얘기해요. 나가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춘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권력자인 춘장에게 아부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춘장과 나의 대화가 좀 계속 이어져요. 자, 그런데 춘장과 나의 대화에서 자, 춘장에게 안겨있는 달을 바라보면서 그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사실 진짜 아픈 게 아니죠. 그랬더니 춘장이 똑같이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라고 하면서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진실을 추구하는 파수꾼 다의 이런 순수한 마음을 젊은 시절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얘도 어떻게 보면 회유의 수단이 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중간에 이런 부분이 나오네. 나가 관객석 속으로 돌아서다가 흠집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관객석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 극중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밑에 나옵니다.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이라고 하며 관객들이 마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라는 역할에 극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고 있어요.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빈 곳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파수꾼 다에게 좀 진실을 밝힐 거야? 아니면 거짓을 고할 거야? 라고 좀 이렇게 좀 밀어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파수꾼 다가 거짓말에 동참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거고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 다는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가요. 왜 쓰러질 것 같은 걸음이에요?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조금 있는 거겠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진실을 얘기할지 거짓을 말할지 고민을 하며 괴로워하던 이런 파스쿤타가 이제 올라가게 돼요, 막루 위로. 자, 그래서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라고 하면서 지금 파수꾼이 된 모습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파수꾼 나는 자신이 마을의 안정과 평화가 아닌 부조리한 권력을 견고히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즉 권력자의 말을 맹신하는 거고, 이런 의심 그리고 비판의식이 없이 권력자를 추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수인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야 너도 자랑스러운 모습을 한번 힘껏 펼쳐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촌장이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설자가 파수꾼 다는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이 긴 침묵은 파수꾼 다가 내적 갈등을 오래 하고 있고 길게 심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죠. 그래서 마침내 부르짖게 됩니다. 어떻게 부르짖게 되죠?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고 얘기하면서 촌장의 권력에 결국엔 굴복하여 거짓을 알리고 촌장의 하수인으로서 전락하게 된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이 모습을 1970년대로 가져오면 70년대에 권력에 굴복하게 되는 나약한 지식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이렇게 외치게 되는 모습이 옆에 있는 사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해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9페이지로 갈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칩니다. 똑같이 이리떼다 몰려온다 라고 외치겠죠. 자, 그때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북소리가 한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음악 효과를 통해서 불안한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고 있는 극문학의 특징이 나타나고요. 여기까지가 정리했을 때 촌장에게 결국은 회의를 당한 파수꾼타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떼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이제 대단원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가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결국엔 요 또한 거짓이죠. 이리떼가 몰려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공포에 떨 거고요. 이리떼가 물러갔다라고 하면 그 공포심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촌장은 권력을 유지했던 거예요. 자, 촌장이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떼뿐입니다. 이 막루도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죠.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촌장이 파수꾼 다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임이 여기서 나타나요. 결국 이런 거짓이 지속될 거고, 이런 공포심을 유발해서 촌장의 권력을 유지할 것임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음 일위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길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라고 하면서 진실을 알린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권력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려 옵니다. 라고 하며 계속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자, 막루 위에서 파수꾼타가 내려옵니다.
파수꾼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어. 촌장이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어. 했더니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약속하질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라고 말해요. 자, 촌장이 그랬더니 좀 잠깐 보자고 얘기하죠, 파수꾼. 한테. 자, 파수꾼 다에게 요렇게 얘기해요. 한간진 곳은 한가하고 조용한 곳이에요. 자, 한가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너한테는 안 됐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마을로 오지 말라는 뜻이죠. 왜 일생을 지내려고 해요? 자, 일단 파수꾼 다가 자신의 회유에 따라 거짓을 외치자 태도를 바꾼 거예요. 왜 태도를 바꿨냐? 얘가 마을로 돌아오면 또 진실을 밝히려고 할 거고 그 진실을 밝히려 하면 자신의 권력이 위협당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수꾼 다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한 거고요. 동시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막루에서 일생을 지내라는 촌장의 말을 들은 파수꾼 다는 당연히 갑자기 돌변한 거에 대해서 좀 당황했을 거고요. 이제 마을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낙담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한 권력이 매우 강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마지막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마지막 장에서 파수꾼 다가 당황한 것 같은 대사가 나오죠. 당황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랬더니 촌장에 마을엔 오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왜?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이 다를 격리시키는 거다 라고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가 침묵을 하죠. 이 침묵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결국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침묵한 거겠죠. 자, 그랬더니 배경이 요렇게 좀 스산한 느낌이 듭니다.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라고 하면서 음향 효과를 통해 진실이 왜곡된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와 파수꾼 다의 암울한 정서를 드러내죠. 그래서 이런 배경 음향 효과 또한 이 극적인 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자, 촌장이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를 따기에 가 있단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얘 또한 뭐예요, 결국? 다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널 믿어 하면서 너는 내 정말 충직한 하수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촌장이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라고 얘기하고요. 촌장이 그럼 잘 있거라. 나 가시려고요, 촌장님. 촌장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라고 하면서 나는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덫도 좀 살펴볼 겸 해서요. 함께 걸어가며.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라고 하면서 이 파수꾼 나는 여전히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요. 약간 아부떨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촌장과 파수꾼 나가 이제 퇴장을 합니다. 바람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음향 효과를 통해 비극적 상황을 암시하고 잠시 후 막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 때다 라고 외치죠. 그러면서 파수꾼 타는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며 파수꾼 타가 권력에 굴복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결말이 어떻게 끝나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막이 내린다 라고 하면서 극이 끝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파수꾼의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이야기했을 때 뒤에서 설명은 다 들었었고 지문을 보니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이 파수꾼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파수꾼 다와
촌장의 갈등의 전개 방식들,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였어요. 그래서 갈등 전개만 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파수꾼 다가 마을 밖 황야에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뭘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알리려고 해요. 편지를 통해서 첫 번째 알리려고 했고, 또 진실을 망루 위에서도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리려는 의지가 분명 있었어요. 자, 그런데 촌장은 이리떼의 존재는 거짓이므로 마을 질서를 유지해 줌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질서, 단결을 중시하는 촌장의 모습이 있고요. 이와 반면에 파수꾼 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살 수 있게 하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진실, 그리고 평화, 요런 거를 중시하고 있는 파수꾼 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대립이 되죠. 자, 그런데 결국엔 이게 결론이었어요. 결론적으로 파수꾼 다가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서 이리떼가 몰려온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엔 회유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나는 거죠. 이 갈등 전개에 따라서 한번 지문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 학교 왔을 때 그때 한번 다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